경주시가 지난달 강진 피해에 이어 이번에는 태풍 차바 피해까지 입어 이중도를 겪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10년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소나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소나무 재선충이 대구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이 물러간 오늘은 경북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남긴 태풍 차바는 오늘 새벽 일본 삿포로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 오늘은 언제 태풍이 왔냐는 듯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오후부터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추가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무척이나 짙습니다. 이렇게 대구 지역뿐 아니라 봉화와 의성, 영주 지역도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가 16도, 안동 1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26도, 안동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주 지역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지진 피해가 채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태풍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지난달 지진에 부서진 기와집들 여지없이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태풍의 위력 앞에 비를 막기 위해 덮어놓은 천막은 무용지물입니다. 찢어지고 날아가고 태풍 북상 소식에 천막을 단단히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달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기아를 안고 다시 이제 그 힘을 받아버리니까 집을 더 못 쓰게 만든 그런 경우죠. 저게 임시 처방을 너무 허술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태풍에 지붕을 덮고 있던 천막이 이리저리 날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붕이 부서진 채 태풍을 맞은 경주의 한옥은 1,900여 가구. 물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지진의 태풍까지 이딴 재난 상황에 주민들은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부니까네 또 지진거는 싶어 앉았다 깜짝 놀란다고요. 지진으로 피해가 났던 경주 지역 문화재는 이번에는 태풍으로 더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국보 112호인 가문사지 삼층서탑 주변 지역은 인근 대종천이 범람 직전까지 가면서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경주 서천둔치에서는 주차 차량 40여 대가 불어난 강물에 잠겼습니다. 거센 물살에 차는 뒤집혔고 일부는 수십 미터를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저 위에서 물이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치고 위에 있는 산의 물은 바로 쏟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물이 불어버린 것 같네요. 경주 외동읍 구월리에서는 65살 이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주 양남면 관성천은 물이 넘쳐 인근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경주 보문에서 간포를 잇는 추령제도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불국사에서 양북으로 넘어가는 4번 국토도 산사태로 한동안 차량 통행이 중단됐으며 간포 오류리에서도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진 발생 이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지역 관광업계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4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최저금리 1%를 적용해서 관광사업체, 유소호스텔, 민박업체 등에 우선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경우 대출 취급은행에서 1년 이내로 상환 유예를 해줍니다. 이달 말까지 융자금 신청을 접수한 뒤 다음 달 4일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반 여학생을 잇따라 성추행했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모 초등학교의 40대 남자 교사는 지난 8월 방학 중 학교에 나온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파면하고 교감은 인사조치했습니다. 이 같은 초등학생 상대 성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상대 성범죄는 2012년 93건에서 지난해 439건으로 5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초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지난 2012년 63건에서 2014년 178건, 지난해에는 2014년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128건이나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은 사실상 소홀히 하고 소외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사전에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성적 조작과 폭력성 체벌, 금품 수수와 함께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폭력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하게 처리하고 성범죄 예방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을 원칙으로 해서 처벌 규정이나 이런 규정들이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학교 현장에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이 학교 폭력에 이어 성범죄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이들의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다 정부의 공급 물량 규제 정책으로 서민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분양 홍보관은 몰려든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LH가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과 동구 유라동에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대곡동은 1124가구, 유라동에는 234가구가 공급됩니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40에서 60만 원대, 보증금을 최대로 납부하면 20에서 3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10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고 10년 후에는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만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오늘 보러 오게 되었어요. 시중 전셋값보다는 저렴하고 위치도 좋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할 것 같아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제 전셋값 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10년 뒤에 분양 전환 우선권을 가져서 높은 투자 수익까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LH가 대구 신서동 혁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800여 가구, 북구 금호지구 900여 가구도 무주택 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LH는 내년에는 대구에 1000가구, 경북에는 400가구 규모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일반인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공모수행 민간인이 바로 그 대상인데요. 영주시에만 2,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장의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상당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입니다. 부정청탁 방지법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자체 소속 위원회에 민간 위원은 공직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청탁금지법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상인가. 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돼서만 한정적으로 공무수행 사인에는 적용된다는. 영주시의 경우 108개 위원회에서 1,200여 명의 주민이 활동 중입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권한이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공영주차장 관리인, 각종 복지회관과 지원센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 합치면 영주시에만 2,000명이 넘는데 각 시군별로 비슷한 규모의 일반인들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찬을 받아서 그 행사에 유용하게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여율이 지역에서 이른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인기였던 법원, 검찰, 경찰 소속 민간위원도 그 대상입니다. 행정기관들은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혀온 민간위원들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전봇대 위에는 전력선뿐 아니라 통신선 같은 각종 선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죠. 그런데 이 전선 설치와 철거 작업 과정에서 주택 지붕이 무너지는가 하면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어 정비가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단독주택.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은 흥건하고 여기저기 하얗게 곰팡이가 생겨 심한 악취까지 납니다. 지붕 위로 통신과 케이블 등 어지러운 전선들이 지나가는데 설치기사들이 편의상 지붕을 밟고 올라가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한전, KT 어느 선인지 모르지만 6, 7가닥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밟아 가지고 이 비가 새가 이래나. 업체마다 설치반과 철거반이 따로 운영되고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전봇대는 수많은 전선들이 얽혀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 화재 중 해마다 100건 넘게 발생한 포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요인별로는 절연절화, 접촉불량 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다 보니 전기 화재 시 신속한 전기 차단 등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공중선 정비는 240km 구간으로 자체 예산만으로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설치 업체의 개선 의지도 뒤따라야 합니다. 가입자가 없어지면 그 선을 끊고 아니면 그 선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업자한테 새로운 가입자를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 선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계속 다른 선을 늘리다 보니까 포항 지역의 전봇대 한 대에 설치된 선은 한전 전력선 외에도 KT와 SK텔레콤의 통신선과 케이블 방송선 등 7개에 이릅니다.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얽혀있는 전봇대 정비 사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 번 감염되면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대구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확산 속도가 더 빨라져서 방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야산입니다. 말라 죽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소나무를 고사시킨 주범은 바로 소나무 재선충. 한 번 걸리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산의 숲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강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소나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이 지역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애초에 죽곡산에서 처음 발견했는데 지난해 죽곡산 쪽의 소나무 숲에만 번졌던 소나무 재선충이 이제는 도로를 건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다사읍에서 성주 방향 도로 양쪽 야산에도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온도가 높은 계절이 시기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물량은 모르겠는데 조금 이랬는데 심한 지역이 조금씩. 대구의 소나무 재선충이 번진 지역은 달성군 다사읍과 화원읍, 옥포면, 농공읍, 유가면 일대 700헥타르나 됩니다. 달성군에만 피해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돼 있지만 방제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곤충인 솔수염 하늘소는 이런 죽은 소나무에 서식하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곤충들이 번성하지 않는 계절에 비생육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소나무를 관리를 하고 통제하게 되면 제어를 할 수 있죠. 2005년 소나무 재선충이 처음 나타난 대구는 올 상반기에만 5,8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는 등 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안동댐과 임하호를 연결하는 터널 공사 때문에 배스가 임하호로 넘어와서 토종어류를 잡아먹는다는 민원이 계속되었는데요. 이 조사를 해봤더니 임하호에는 배스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육식성 어종이 많아서 퇴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과 임하호를 연결하는 1.9km의 터널 공사는 지난 2010년 시작돼 2015년 준공됐습니다. 저수 용량이 적은 임하호의 물을 자주 방류하기보다는 저수 용량이 큰 안동으로 유입시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양댐이 연결되자 안동의 육식 외래 어종인 배스가 임하호로 넘어와 토종 어류를 잡아먹어 어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어민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수자원공사 측은 지난해 10월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1년 동안 35개 지점에서 임하호 어종량 조사에 나선 결과 배스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강준치와 끄리 같은 육식성 어종이 대부분을 차지해 육식 어종의 포획이나 퇴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우려했던 그 배스라는 종은 현재 없었고요. 그 대신 강준치나 끄리 같은 육식성 어종이 전체 어획량의 한 87%를 차지해서 임하호의 토종 어종을 위협하는. 수자원공사 측은 임하호에 배스가 살고 있는지 유무보다는 쏘가리나 뱀장어, 붕어 같은 경제성 어종의 활성화에 용역을 진행했다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잡아낸 강준치는 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어분 비료 제조 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어를 좀 더 키워 방류할 수 있도록 치어 양식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어획량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임하호 어민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면서 안동과 임하호의 통수도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우리 복지 시민 여러분, 올해 8월 현재 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3.6%로 지난해 대비 0.6%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인 6.2%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구와 달서구는 각각 2.8%와 2.4%로 가장 취약했다면서 북구와 달서구의 획기적인 공보육 확충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주변에도 안개가 짙게 껴 항공편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분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수속이 안개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지만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전 8시 5분에 제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도 오전 9시로 출발이 늦춰졌습니다. 국제선도 티웨이 항공 오전 7시 후쿠오카행과 오전 7시 50분 오사카행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충주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리그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2016 K리그 챌린지 39라운드에서 대구는 2득점 1도움을 기록한 세징야의 활약에 힘입어 충주를 3대 0으로 잡고 승점 60점을 획득하면서 2위 등극과 함께 올 시즌 충주전에서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승점이지만 다득점에서 뒤진 부천과 어제 부천에 경기를 내주며 2위에서 4위로 추락한 강원과 치열한 순위 경쟁 속 시즌 종료까지 5경기를 남겨둔 대구는 다가오는 월요일 안양에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도전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6으로 전달보다 0.9%,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4%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은 내렸지만 신선식품 물가가 2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8로 전달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신선식품 물가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남긴 태풍 차바는 오늘 새벽 일본 삿포로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 오늘은 태풍이 언제 왔냐는 듯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고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7도, 영천 16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모두 26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은 13도, 의성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안동이 25도, 의성 2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4도 예상되고요.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